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연력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통합과학의 내용으로 올릴지 아니면 연력학 개념 및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을지 투표를 올려놨었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께서 연력학 강의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통합과학도 해야 되고 해서 후년이나 혹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이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개념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첫 번째 연력학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화학을 오랜 시간 동안 독일어로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모르는 순간에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연력학 처음 시간이나 혹은 두 번째 시간까지는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지는 않고요. 수학적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것도 바로 연력학적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이 더 크게 요구되는 조금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추려왔어요. 오늘은 한 가지 문제를 풀 건데 첫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압력이 1바에서 401바, 즉 400바의 차이가 생겼죠. 이렇게 높아졌을 때 1g 25도씨의 물의 부피 변화량을 구하여라. 부피의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문제 푸실 때 어떤 방식으로 푸나요? 저는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열을 해보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문제들을 한번 저의 방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첫 번째 물의 상태와 두 번째 물의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온도가 25도씨였어요. 그리고 압력은 1바네요. 부피는 1.00296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변화된 물은 등온 압축률이 나와 있고요. 등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똑같이 25도씨가 됩니다. 압력은 401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 부피를 알아야 부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 등온 압축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온 압축률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온 압축률의 공식은 어떤 게 있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의 변화량분의 부피의 변화량이 있죠. 이 공식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문제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헤어라이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등온 압축률이 이러한 공식을 갖게 되는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문제의 풀이가 끝나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등온의 상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부피의 변화량 1에서 2로 변화됐을 때는 어떻게 공식이 돼요? V2 V1이고요. 여기서 V2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V1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을 가지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피의 변화량을 구할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힌트인 이 등온 압축률과 이 등온 압축률이 같다라는 공식에서 시작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첫 번째 공식, 이것을 두 번째 공식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등온 압축률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등온 압축률과 같다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부피의 변화량을 구해 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등온 압축률이 같다는 공식을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문제는 연력학적 관점보다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의 변화량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죠. P의 적분값을 가지고요. 여기는 압력의 변화량을 이쪽 항으로 넘어줘서 적분값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적분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여기는 V분의 1이니까요. 자연 로그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자연 로그 V2 플러스 자연 로그 V1이 되면서 자연 로그에서 마이너스는 다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 항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식이 나눠졌고요. 여기 이 식은 너무나 크니까 x라고 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는 자연 로그 v2분의 v1이라는 식이 되고요. 이 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피의 변화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치환된 x는 자연 로그 v2분의 v1입니다. 자연상수 2를 양쪽 항에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항이 2의 로그 v2분의 v1이 되면서 다시 v2분의 v1이 되겠죠? 이렇게 공식이 간단하게 되니까 양쪽 항에 자연상수를 곱해줄 겁니다. 얘 자연 로그 v2분의 v1이 되고 다시 이것은 v2분의 v1 이렇게 되죠. 우리가 v2를 모르니까요. v2에 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2가 분모에 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부피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부피의 변화량은 아까 알아봤었죠? v2 마이너스 v1이라는 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식이 되겠죠? 자, v2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v2에서 v1을 빼줘야 하는 거니까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2 마이너스 v1은 v2에 이 식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v1은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 v1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때 x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약 0.0172가 나옵니다. 그러면 v1은 뭐였죠? 바로 1.00296의 세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고요. 다음을 풀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0.0171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피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0.017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등온 압축률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공식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V1 그 다음에 델타 P분의 델타 V T 이렇게 등온이라고 써주죠. 부피는 어떤 함수로 되어 있죠?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로 전미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각각의 단위 부피당 온도 변화, 단위 부피당 압력 변화를 알기 위해서 각 항의 부피로 나누어 줄 겁니다. 나누어 준다는 건 곱하기 부피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각 항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이 항은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되지만 압력의 변화량분의 부피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을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이것이 바로 등압 부피 팽창률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이것을 등온 압축률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헤어 라이팅이 나오게 됩니다.